나의 대중생활은 어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일각스님부터. 네, 저는 25살에 이제 강원에 들어갔었고 그때 이제 송강사 강원의 대중들이 60명이 넘었어요. 60명이 넘어서 거의 강원 대중들이 뭐 무슨 울력을 하면은 모든 일이 안 될 게 없었던 그 정도 인원이었는데 졸업할 때쯤 40명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인원이 줄기도 했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들어와서 9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남아있는 스님들 보고 막 독하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송강사 대중생활을 좀 이렇게 좋게 보고 공감했던 사람들이 좀 졸업을 무사히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이제 입승 소임 봤을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후반기 가을 겨울 입승 소임을 봤거든요. 4학년 대교반 때. 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네. 송산 스님은 사집반 2학년 때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반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아래 학년 스님들이 이 교육원에서 이제 뭐 영어 수업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조금 바뀌는 게 있었는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 행동도 좀 하신 거죠. 나가겠다고. 아, 예. 기억나네. 예,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교반 스님들이 단체로 이제 어떻게 뭐 퇴방하시려고 한다 해가지고. 약간 투쟁이죠, 투쟁.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빨간 티 두르고 예, 이거 빨간 띠를 안 들었는데 여기 피켓 이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소임자들한테 보고를 하고 반스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될 만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뭐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하면서 강사 스님 쪽과 그 스님들 쪽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일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반스님들이 알았을 때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입승 소임자를 질책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반공사가 이래저래 제가 가운데 앉았어요. 거의 뭐 인민재판처럼. 그래서 왜 대중들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처리를 했냐라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위의 권력자라고 해서 밑에 있는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위에 가장 그 권력자 최고층에 가 있으면 밑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사장님 왜 우리한테 그 얘기 안 알려줬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뭐 나이가 어려서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많이 챙기고 있는데 이거 하나 조금 뭔가 잘 못했으면 입승 스님이 그거를 못 챙겼나 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막 울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반 스님들이 이 일은 보고를 알려서 대중들에게 알렸어야지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임자라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다음 제가 인정을 하니까 거기 있던 대교 반장 소임자 스님이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를 더 이상 질책하는 걸 그만두고 그때 너무 고맙고 우리 대중들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졸업을 할 때 이 이야기를 그 졸업자의 소감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 소임을 제가 통해서 정말 사람들과 어느 누구랑 살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얼만큼 노력을 하면은 잘 살 수 있을지 나는 깨달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기억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이제 또 느끼는 점은 이제 듣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 스님들의 생활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상대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그냥 용서해주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일반 사회생활은 끝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지, 옛날에 잘못했어, 매번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상하면서 나도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받아서 다툼이 나는 거죠. 승카에서 맨 처음에 입방을 하면 제일 먼저 익히는 게 그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는 거. 하심하는 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행자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스비자 스님한테 시선 하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서양적인 이 대화법으로는 눈을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중생활을 할 때는 대화가 대부분 어떤 뭐 이제 뭐 지적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공지사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눈을 보고 얘기하면 감정 생긴다고. 예, 그래서 시선 하향하라고 가르쳐 줬었어요. 맞네요. 이게 의미 부여가 달랐던 거죠. 그 옛날 그 서양하고 우리 이제 나라의 정서 자체가 일단 우리는 시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 말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내포돼 있는 건데 맞으면 스스로의 이제 주관을 조금 내려놓고 당신 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거 눈을 치켜뜬다라고 하는 거는 난 지금 당신 말을 듣는다가 아니고 나는 싸우자.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싸우자라고 하면 안 되지. 싸우자 아니야? 아니 싸우자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하죠. 스님 말대로 머리띠를 둘렀을 때 시선 하향하고 싸웁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이제 원래 기본 정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양 정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느냐 그러면 시선 하향이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절에 갔을 때 가장 안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선 하향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죄송하기 때문에 쳐다보는 건데 어른 스님은 뭘 쳐다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난 당신을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처음 입방했을 때는 왜 너 시선을 쳐다보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절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선 하향하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행동만 시선 하향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된 후부터는 쳐다보기도 하고 잘못했을 땐 죄송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일각스님 강원 우리가 셋이 다 강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강원 공통점이니까 또 다른 곳 나오셨던 네, 저는 이제 대통령생활 해봤던 곳.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백상원이라고 하는 또 대중처소에서 이제 4년 동안 대중생활을 했었죠. 지금 하고 계시죠? 백상원이 백상원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학부 생활을 하지만 대중생활 안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비구 스님이시니까 비구계를 그렇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 아까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교 생활을 이제 단체 생활 내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개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스님은 그래서- 우리랑 지금 대중생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두 스님께 지심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 이름이 3인이에요. 3인. 네, 삼. 난 뭐요 이런. 내가 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선원, 유런, 강원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 또 지영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원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비구계를 달고 또는 이제 정식 스님 생활을 하게 되면 당신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러면은 선원을 갈 것이냐, 유런을 갈 것이냐. 항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항림이 있죠. 예.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림이 좀 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원. 그렇죠. 네, 대학원 정도. 그리고 이제 초기볼전대학원. 그것도 강의하는 데가 있고 승가대학원도 있고 연불원도 있고. 연불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수행하는 처소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 그냥 이론만 따고 들어가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선원은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오로지 선수행을 중심으로 스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 선원. 유런은 계율을 공부하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렇죠. 계율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죠. 제가 아직 유런은 안 가봐서. 근데 제가 겉에서 봤을 때도 유런 스님들은 항상 나갈 때 두루마기 걸치시고 뭔가를 할 때도 항상 좀 신경 쓰는 모양새가 원칙적인 것을 많이 따지시죠. 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불원은 말 그대로 연불 공부하는 공간. 초기불전대학원은 초기불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공간. 그랬던 것 같아요. 항림은 이제 경전 하나를 근거를 두고 그걸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공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선원이나 유론이나 강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진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총림이라고 하잖아요. 총림. 총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한 오래된 총림 중에 5대 총림 있잖아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그 다음에 백양사, 수덕사. 그래서 하고 또 이제 다른 데도 또 많이 생기긴 했는데 기본 5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크고 거기 안에는 이제 선원, 유런, 강원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되는 게 연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게 총림이라는 자체가 많은 대중이 숲풀처럼 모여 있다. 이렇게 뜻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약간 보면 종합대학, 네. 대학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스님 혹시 지금 만약에 이제 하시던 수행처에서 더 하고 싶은 것들 혹시 있으세요?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가보고 싶은. 의외로 그냥 이제 그걸 한번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런을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영선. 그리고 연불원. 네. 또 지영수는. 저는 지금도 유런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에 대학교 동국대 끝나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그거죠. 그러니까 선원 유런,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언급되는 게 선원 유런 강원 막 이런 식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원 유런은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은사 스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원 유런은 꼭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저는 이번 공부가 끝나면 이제 유런이나 선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와. 예, 그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든 지나지 않았든 그래서 뭐 승납이 고화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건 내 공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로는 간다라고 이미 확정을 짓고 있죠. 마음적으로. 제가 이거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이제 절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 가까이들 다 살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체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무너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기초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기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선을 하고 싶으면 선원, 뭐 율장을 배우고 싶으면 유런, 아니면 뭐 초기경전 배우고 싶으면 그런 항림이나 이런 데 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원 생활을 좀 줄이고 유런을 기초로 넣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유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계율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더 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개차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선까지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강원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얘기했지만 다 필요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다 필요한데 그거를 조금 더 줄이고 차라리 1년이라도 유런을 생활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유런이 기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5년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절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 많아요. 이게 기초가 탄탄해야지 우리가 집 지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밑에를 단단하게 지어놔야지 나중에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승가 생활도 밑바탕이 잘 돼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뿌리까지 안 뽑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심이 안 잡히니까 바람이 불면 톡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유런이 정말 우리 어른 스님들이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기초를 저는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완성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원을 가든지 항림을 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연부를 배우든지 다 배워야 되긴 하지만 그때 자기 진로를 선택해서 더 중점적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나 이런 승가대도 사실은 기초에 저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지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원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어른을 모시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물론 좋은 모습도 보이겠지만 안 좋은 모습도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모습도 나에게는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은 나중에 그 유런까지 가고 나서 동대나 승가대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왜 아랫반 스님들이 스님을 못 밀었는지 알 것 같긴 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잖아요. 제가 느껴보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스님들을 봤을 때 기본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채웠으면 저 스님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물론 나도 부족하지만 저도 항상 두 분 스님하고 똑같아요. 유런에 대한 마음이 커요. 저도. 왜냐?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도 어느 선이 마지노선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배워야죠. 배우고 그거를 습득한 다음에 내가 넘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정말 원칙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꼭 제 얘기가 맞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영수인가 그 얘기를 2시간 동안 걸으면서 서로 의견을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채찍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몰아쳐야 된다. 그래서 네가 부러지든 말든 네가 여기서 나가든 말든 나는 당신을 무조건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을 하자면은 결과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꼭 그것만이 방법이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가 변화를 많이 이미 이뤘고 밖의 사회가 이제 그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 전에 이뤄냈던 결과물에서 이렇게 강한 방법으로 통해서 뛰어난 인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 방법만이 옳다라고 이제 만약 생각이 굳어지게 된다면 다른 방면으로도 이 똑같이 뛰어난 위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는 길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규율을 갖추고 틀을 갖추는 거, 그렇게 해서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거 해야죠. 그렇게 해서 뛰어난 인물이 나오면 무엇보다 좋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원하죠, 저도.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사람들은 너는 그러면 틀린 놈이야 라고 해서 내쫓아야 되느냐. 그런 애들도 감싸서 야 일단은 계속 같이 가보자. 그래서 스님 그래서 계율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인 계율을 만든 이유가 스님과 나의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율을 해서 계와 유를 합쳐서 계율이잖아요. 제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계율을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자 이거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럼 예전에서 변한 게 있으니까 변화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수준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 밖에서 말하는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스님들이 하지 말할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 버리니까 좀 전에 했던 율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율장을 제정을 했을 때 가장 기본은 제가 볼자님들이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수행자들이 하면 안 된다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야 된다고.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나는 스님이니까 최소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는 걸림이 없으니까 그러면 술 먹고 고기 먹고 노름하고 이게 가능하나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맞다고 하고 이거를 계속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면은 한없이 풀어주는 방향 쪽으로 간다 이거죠. 풀어주라는 게 아니야. 물론 스님 말대로 경책을 하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완전히 이놈이 말하자면 교화가 안 될 놈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는 거지. 본질은 않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지노선, 적정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라 이거죠. 선배 스님들께서 먼저 출가하셨던 선배 스님들께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후배들도 이거는 최소한이다. 마지노선이다. 그 정도가 그게 있으니까. 근데 본인들은 하지 않으시면서 너희들을 우리 때는 힘들게 살았는데 너희들 편하게 산다. 이거 저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본인들 사실은 강원 유런 그런데 뭐 승가대 동대 다 처소에 사는 스님들마다 다 고충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른 스님도 이해를 해주고 밑에 있는 후배 스님들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포인트. 일각 스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맞춰가려는 그 분위기가 안 보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만큼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송산 스님 까탈스럽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같이 사는 사람도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 구성원 중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스님 두 분이 이렇게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든 각자 그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자자와 포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네. 우리가 안거가 여름 안거, 겨울 안거라고 해서 하안거, 동안거라고 3개월씩 집중 수행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보름마다 우리가 포살을 가져요. 포살. 포살은 우리가 비구 스님이면 비구계를 받았으면 비구계 250여 개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같이 대중이 모여서 합송함. 아, 이런 계율이 있었지. 아, 보름 동안 내가 이걸 안 지켰었네. 이렇게 스스로가 또 그 포살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 틀을 가지는 것이 이제 포살이라는 법회고, 또 자자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수행이 끝나고 나면 대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 이번 여름 안거 때 제가 이러이러한 계율을 어긴 것 같습니다라고 나의 잘못을 대중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틀이 이제 유지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것이 무너지면 부처님은 코샨비 비구 논쟁 사건으로 봤을 때 그것이 불화합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합은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대중생활을 하면서 포살하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법회를 가지는 것이 화합이고, 저 사람과 지영스님과 마음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나 포살 같이 안 해요 이러면 이제 코샨비 비구 사건처럼 불화 파승이 되는 거죠.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저희야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가 이걸 잘못했다, 이건 내가 실수다 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송광사에서 제가 우리 송광사 해인사는 포사를 몇 번 하세요? 안거 기간 동안? 보름마다 해요? 보름마다 하세요? 네. 송광사도 다 7번 정도 하잖아요. 네. 지금 해인사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과 끝만 와요. 아,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최근에. 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것들을 고수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왜 자자와 포사를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도 송광사 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삭발 때마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왜냐, 한 번 할 때마다 한 1시간 반씩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나.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기초를 나오고 주지소임사 하면서 이제 지금은 송광사에 못 가고 조계사에서 스님과 같이 한 번씩 하잖아요. 네네. 그 경문을 읽을 때, 그 목차를 읽을 때 가슴이 약간 뭉클해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또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또 잊어먹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내가 스님으로 지켜야 될 도리들, 이렇게 해야지 자기 반성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자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반 불자님들도 불자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고 자기 반성, 자기 객관화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해인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포살 횟수가 중요하진 않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예, 여기서도 이제 스님과의 사고관이 그렇죠. 조금 이게 차이가 이제 나는데 항상 이렇게 아니 약간 며칠 전에 이 얘기했어요? 약간 비슷해요. 이런 거.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거죠. 근데 나는 이제 횟수가 줄였으면 그 안에 내포했던 의미를 그럼 다시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사를 중요시 이제 하지 않게 되는 이유도 조금 체감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 말했던 것처럼 진짜 그 계목을 읽으면서 참여도 하고, 근데 반대로 그냥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사인만 하고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옛날에 지녔던 포살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현대사회에서 의미가 많이 퇴색됐느냐. 그렇게 돼서 만약 횟수를 줄였다면 그럼 그 전에 포살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에 상응하는 다른 활동이 생겼다면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또는 우리 생활상에 그걸 좀 더 녹이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럼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자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 잘못을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참여하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자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 전통 방식으로 우리가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아 내가 오늘 뭘 빠져갖고 미안하네 이게 사실 자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자를 옛날처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걸 하지는 않지만 그걸 나는 생활상에 녹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포살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개요를 직접적으로 읽는 그런 집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걸 읽는 행위는 충분히 살아가면서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결국 생활 속에 녹아들면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더라. 형식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없어져도 그건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아니 왜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뭐 나는 변명처럼 들려요? 에? 변명처럼 들려요? 그렇죠, 약간 합리화처럼 들리는 네,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합리화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봤던 이런 시스템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생활 할 때 법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놓는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자율성을 풀어주면 하면 좋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 좀 계속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출가를 해서 기초 4년일 때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서 스님 얘기한 것처럼 습관을 잘 들이고 나서 그 다음 때는 조금씩 왜냐하면 습관이 들어있을 거라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스님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4년을 살아도 누구는 습관이 들어있고 누구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죠. 답이. 그때는 그러면 또 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자 이거죠. 그리고 필요한 거잖아요. 자자와 포살은 반드시 승려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자님들 또한 그런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스님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불만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가끔씩 물어봐요. 아니 스님들이 저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럼 나도 창피한 거죠. 뭔가 일이 터지고 이랬을 때 나도 승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조심을 행동을 해야겠고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사람이 있고 안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안 있었을 때 스님 생각은 어떤 건데요?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나는 스님 말을 그래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강원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니 그 일단 정해지지 않는 건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정해진 거는 함부로 바꾸지 말라 그래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고 밖에서도 통용되는 말이고 그러니까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시하게 논의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을 때나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쉽게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스님 말대로 방종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그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되고 난 이후에 바뀐 거에서는 나는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스님 말대로 그렇게 해서 참여가 안 되는 놈들은 정말 잘못을 저지른 거지. 그건 당신이 진짜 참여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만약 없어져서 편하다. 있을 수 있지. 근데 거기에 관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없어진 건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그만큼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충분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반성해야지. 결국엔 일각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 그때 에피소드 얘기했잖아요, 강원에. 네. 아, 내가 이거는 잘못했다. 그러면 대중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뒤에 있어야 될 것들을 상의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게 사실은 승가의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우리 다음에 일이 이미 터진 건 터진 거고 이거에 대한 대처법들을 빨리 서로 얘기해서 합의를 해서 그러면 틀어막는 것들이거든요. 물이 새지 않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승가 생활이고 이게 가장 좋은 점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는 게 저는 섭섭한 거죠. 정말로 누군가는 열심히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그 선배 스님들이 이 틀을 내가 깨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잘 이어받아서 지금에 맞게 잘 계승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각자 사찰마다 방법은 다 틀립니다. 근데 나는 지영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지영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미 장소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각스님한테 갔으면 일각스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큰 틀은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게 다 나쁜 거겠습니까? 좋은 걸 가르쳐주잖아요. 가서 이 스님이 하는 걸 보시고 잘 맞추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중생활이고. 근데 대부분 난 이 절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익히고 가서 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기거든. 나 전에 있던 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절은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 지영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직 그거를 고수하냐 이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좀 봐주고 아랫사람들은 또 윗사람을 공경해서 잘 맞춰가는 이게 대중생활의 핵심이거든. 100%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반대되는 이야기 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아니요, 보이는데 그런 건 제가 이제 다 아니까. 걸러서 잘 들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아쉽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개인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이 개인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서로가 연관지어서 살아간다라고 불교 교리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 말은 혼자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에 깔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러니까 승가의 세계는 결국 세간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밖에 사는 사람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밖의 문화가 안 내부의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스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각자 사는 모양새가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제가 요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개성이 너무 세져가고 있다. 개성이 세지고 타인보다는 개인에 더 집중되는 예. 그런 상황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님이 말했던 그 부분들이지 않나 싶기는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변하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승가도 약간 그런 모습, 약간이 아니라 그냥 매우 흡사하게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건 거죠. 스님 말대로 나는 그게 아쉬워요, 되게. 사실은. 왜냐하면은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촌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옆집에 놀러 가는 게 당연했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애들하고 놀았었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당연하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그리고 절에 오니까 절도 그런 거예요. 절의 문화가,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공경하고 주변 사람들 좀 챙기고 우리 같이 도와가면서, 그리고 저는 되게 어릴 때 출가하다 보니까 강원 생활 되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기준이 기능적으로 잘못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만스님한테 피해를 많이 줬죠. 그리고 이제 아랫반이든 윗반 스님이든 제가 그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당시도 제 생각엔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가 남을 최대한 도우려고 좀 해보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 이게 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과연 공동체적으로 옳냐 그러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왜냐면 부처님 법에 보다 보면은 되게 화합을 이야기 많이 하고 공동체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화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화합이잖아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결론적인 핵심은 인간관계거든요. 화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뭐 한두 가지씩.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출필곡 반필면. 그래서 출필곡 외출할 때 반드시 어디 다녀옵니다 알리고 돌아와서는 얼굴을 보인다. 이게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의 도리잖아요. 기본이었죠. 그게
보고 철저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으로 이제 필요한 것 같은데 강원에 가가지고 외국인 스님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보고하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사사건건 다 보고를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대중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점심 공양을 하고 나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단순히 수다를 떨지 않잖아요.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아버님이 그 퇴근하고 오실 때 나 몇 시에 들어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사갈까? 그러면 뭐 당근이 떨어졌으니까 당근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저도 나갔다가 돌아올 때 내가 만약에 밖에서 뭔가를 빵을 사오는데 이제 송 선생님이나 지영 선생님한테 저기 이게 빵이 있는데 좀 드실래 사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출필곡 반필곡이라고 하는 그 말이 변형돼서 이제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서로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거 이게 대중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 선생님은 또? 저는 두 개의 단어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관심하고 이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하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또는 잠깐 지켜봐 줄 수 있는 거. 이게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써줘야지 이게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나는 진정한 배려라고 보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또는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걸 먼저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할 말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일어났을 때는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는 최대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역지사지로. 내 관점에서 이해가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 방식을 가지게 됐을지 이걸 먼저 생각을 굉장히 깊게를 해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다. 또는 그래서 내가 스님을 다 멈출 수 이해하잖아요.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게. 이해한다니까 정말로. 네. 저번에 이해할 수 없는 스님이라고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은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하지. 그럴 수도 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또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각스님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다른 데 가서 라디오에서 많이 또 얘기하고 하거든요. 내가 이 두 스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배운 점이 많아요, 사실은. 배운 점도 많고 물론 좀 전에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다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토론. 예. 예. 이런 것도 있고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봐라 했을 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역시 나도 지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그래 저런 점은 내가 조금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원활한 인간관계의 가장 맹점은 스님들 얘기하시는 게 다 맞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화거든요. 대화. 얼마만큼 자주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좀 전에 이게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너무 각자 개인 생활을 하고 예불 공양 울력할 때 했던 거예요. 다. 만나보고 대화하고 좀 어떻게 지내냐? 괜찮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이거죠.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해보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나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봤어. 우리 지영 스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 스님 봤어. 이각 스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 봤어. 그럼 다음 대 어디 이동을 했을 때도 이미 봤기 때문에 또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거죠. 이해를 해야 나는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대부분 송가한 쌤하고 이야기해보면 제가 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요. 나는 송가한 스님이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 사회가. 사실은 내 주변 체계가 그렇게 갖추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는 걸 원해. 근데 사회 현상은 이미 반대 방향이나 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도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송산 스님처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송산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송산 스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합리화를 하냐. 내 믿으면 안 된다니까. 막 이런 거.
제가 들어도 그래요. 나는 내비두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자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거든. 결국에는 나는 스님 방향으로 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웬만하면. 아닌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는 100%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근데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지영 스님이 뭔가 이렇게 뭐 주지 스님이니까 말을 못하고 그런 것 같아도 할 땐 저렇게 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더라고요. 다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런 반대 의견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도 그래요. 생각을 하고 지금 한 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부제가 2판 4판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2판 4판이라고 하는 말이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뜻으로 사회에서는 쓰이지만 사실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2판승과 4판승이 서로 화합을 해야 진정한 불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보통 2판승은 사찰에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참선 수행자들을 2판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4판승은 그런 보호자 하는 주지나 이런 총무와 같은 소임자들. 근데 영원한 4판승도 없고 영원한 2판승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2판승과 4판승이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화합을 하고 또 그거를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뛰어넘었을 때 그것이 공사판이라고 해서 진짜 참답게 사찰이 불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아, 공사판이 그런 말이네요. 네, 나는 공사장 이야기인 줄 공사하는 판이 알았어.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영 씨. 아, 그랬구나. 2판과 4판이 화합을 해야 참된 불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2판 3판이 공사판이다. 2판 4판 공사판이다라는 뜻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은 싶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더 할 수도 있어요. 예. 많이 아직 못한 얘기도 많고 한데 떠들어 제끼면 밤새 갖고도 하지. 스님 진정하시고요. 아, 지금 할 말이 요만치 남았는지 내가 지금 그래요, 참고 있는 알겠어요. 겨. 우리 정회사 가서 더 얘기 나누고 사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대중생활도 역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각쌤이 정리를 잘 해주신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많이 통해서 많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인간관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는 있어요. 아예 나빠지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내 자신이요.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노력하면은 이런 관계들이 저희처럼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는 세게 얘기하지만 가면은 또 희희낙낙 잘 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 마음은 이렇다. 뭐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는 어조로 얘기했으면 미안해요, 선생님. 아니요, 나는 근데 화를 냈다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네, 오늘 이제 대중생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가장 가깝고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만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소통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불만이 많고 이러한 생활들이 많은데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은 스승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깨달을 바를 찾아가는 사람이 불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화합을 해 나가면 그게 참 생활이 인생이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중생활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지영수님. 근데 저는 1화부터 지금까지 늘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 말이 옳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가 공부가 되게 정립되지 않았고 부족하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체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이게 옳다라고 제 스스로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는 이제 바라봐 주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여수님이 옳다 또는 저 스님 말이 맞다 여수님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라고 제가 이럴 때 말씀드렸죠. 네. 각자 생각을 들어주시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근데 앞으로도 그것을 똑같이 계속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판 4판 해서 공사판. 공사판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노력하는 걸로. 그래요. 그래요.